이재명 쪽이나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저 틀린 이야기를 어떻게든 옹호하기 위해서 별의별 막 궤변과 헛소리가 더 나와 막 굳이 설명을 하겠다면 어느 지역에 도로도 건설하고 여기다가 임대 아파트도 건설하겠다. 그러면 노동자들이 여기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우리는 그걸 지역 화폐로 줘서 그 지역에 소비를 하면 이걸 지출하는 사람은 더 값싸게 사서 좋고 그쪽에 근처에 있는 식당들이나 상인들은 더 많이 사서 좋고 국가 입장에서는 개발도 하고 약간의 지출만 가지고도 이렇게 소비를 활성화시켜도 좋고 그 지역은 또 개발돼서 좋고 어떻습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 왜 쓸데없는 헛소리를 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낳냐 이거야. 이 얘기는 반대로 보면 지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경제적 이해가 안 돼 있다는 거야. 그 원리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놈들이 자기의 작은 머리로 이해될 수 있는 수준에서 국민들 앞에 설명하려고 하니까 엉뚱한 헛소리를 그대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국가부채 48%로 낮추니까 좋냐? 어? 나라 빚이 1,000조 원이 넘었다는 돈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 아니 이딴 소리 할 거면 그럼 니들은 왜 우파 정부에 대해서 국가부채 늘어났다고 왜 깠냐? 우리나라는 국가 총생산 GDP가 2,600조인데 국가부채가 50%가 안 된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공짜로 주면 안 된다는 희한한 생각 때문에 그냥 돈만 빌려줬다. 아니 미국조차도 부채를 줄이겠다고 전화리가 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뭘 믿을 게 있다고 국가부채가 늘어나도 된다는 소리가 나오냐고. 다른 어떤 나라가 물가를 안 잡은 상태에서 돈을 뿌린 나라가 어디냔 말이야. 우리의 내재 가치를 보란 말이야.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고령화가 너무 심각하게 올라가 있어. 저출산이 너무 심각해.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48%라는 게 낮은 게 아니라는 거야. 왜? 우리는 미래에 국가가 지급해야 되는 세수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나라의 고령화로 인한 세수 지출이 걱정된다는 건 OECD에서 지적을 하고 있어. OECD에서. 그래서 OECD가 우리나라한테 요구를 해요. 너희들 재정 준칙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관리 재정 수지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줄여라. 국가 채무 비율이 60%로 넘어가면 적자 한도로 2%로 줄여라. 이렇게 제한을 걸어놓는단 말이야. 왜냐면 전 OECD 국가 중에서 이 재정 준칙이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랑 튀르키예뿐이야. 다른 나라랑 비교할 거면 이런 내용도 비교해야 될 거 아니야. OECD에서 우리나라를 예측할 때 2040년까지 우리나라 GDP의 5%까지 이 사회복지 지출, 노인들 지출이 5%까지 올라간다. 그 전에 한번 또 보죠. 우리가 왜 이런 문제에 도달하게 되냐면 문재인 때문에 그래요. 문재인 때 얘가 미친 듯이 돈을 썼잖아. 그때 문재인 기간 동안만 국가 채무가 400조 원이 증가했어. 400조. 이거는 이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합친 것보다 더 많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히려 재정 준칙을 정해서 더 이상 이렇게 급속도로 부채가 늘면 안 된다. 제한을 걸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OECD도 얘기하고 우리 사회가 공론화가 돼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은 거꾸로 얘기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뭡니까?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부채를 늘렸고 돈을 뿌리자는 얘기가 나옵니까? 이런 정신머리로 어떻게 나라를 살린다는 겁니까? 이게 나라를 말아먹는 거지 지금. 자기가 5년 동안 돈을 뿌려. 그러면 그 이후에 늘어난 부채는 누구 보고 갚으라는 거야? 다음 정부가 니들이 알아서 해야?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해야 되는 거는 우리의 물가가 지금 너무 많이 올라 있어. 부채까지 끌고서 돈을 뿌려버리면 돈의 가치가 더 떨어진단 말이야. 그럼 물가가 더 오르기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안 그래도 임금이 깎이는 문제가 생기는데 더 많이 깎이게 되고 이거는 더 큰 인플레이션의 늪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이런 위험성을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고 있는 이재명이 얼마나 지금 무지한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야.